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8단원의 국어의 어제와 오늘, 과거와 현재이죠. 국어의 변천과 발전, 요 단원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8-1단원입니다. 대단원을 시작하면은 그냥 패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1단원 중세국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세모가 나왔는데, 이 반치음이라고 하죠. 반치음인데요. 이 시옷을 하고 이빨에서 나는 소리라서 이에서 나는 이 소리라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치음이라고 하죠. 근데 얘는 안 울림 소리입니다. 하더라도 성대가 울리지 않은 안 울림 소리인데요. 지금은 소멸됐지만 예전에는 이 세모처럼 생긴 단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반만 이소리라 해서 반이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자로 하면 반은 치음이다 해서 반치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옷이 스 발음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반치음은 울림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 즈 발음, 우리 동물원 주나 얼룩말 지브러처럼 이렇게 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방점이라고 하는데요. 방점을 성조를 나타내게 되고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성조를 나타내고, 여기도 반치음이 보이네요. 여기도 반치처점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소멸된 단어들이, 소멸된 그 음운이, 소멸 음운이,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원 들고 산에 가서 사과를 먹었더니 씨만 남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0원 들고 산에 가서 사과를 먹었더니 씨만 남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 첫 번째 이거는 여린 히읗이라고 하고요. 여린 히읗. 두 번째는 반치음이죠. 세 번째는 옛 이응이고요. 옛날 이응, 옛 이응이고, 네 번째는 아레아라고 합니다. 우영우, 역삼역, 스위스처럼 왼쪽으로 읽어도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거 해석을 한번 해 드릴게요. 기역은 어금니 소리니 군하고 군자, 군이라는 글자에 처음 펴 나는 소리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역은 어금니 소리니 군자 처음 펴서 초성과 같다는 거죠. 그다음에 갈바쓴다는 건 이제 병서를 하게 되면, 나란히 쓰게 되면, 여기 규라고 되어 있죠. 규라고 되어 있죠. 규 할 때 이 쌍기역이잖아요. 규자 처음 펴 나는 소리 같으니라 라고 기역과 쌍기역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갈바쓰기가 이제 이 병선데,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337쪽인데, 짚어보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알아두기 한번 보겠습니다. 알아두기 보면, 언어는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그러면 밑줄 치겠습니다. 언어는 변한다. 이것을 우리는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언어의 역사성. 그래서 단어의 형태나 뜻이 변하기도 하고, 형태가 변하는 걸 쌤이 1번이라고 할게요. 뜻이 변하는 걸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거나를 3번이라고 하고요. 단어가 없어지기도 한다 하는 거를 4번이라고 하고요. 음운규칙, 문법 요소가 바뀌기도 한다.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언어의 역사성 크게 4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태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의미 변화입니다. 의미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어휘 생성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어휘 소멸이 되겠습니다. 좀 확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형태 변화는 여러분 요 단어를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잘이 되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변한다든지 부등호가 이제 가을로 바뀌게 됩니다. 둘 다 여름과 겨울 사이에 있는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어휘 생성으로는 여러분 이제 뒤에 학습 활동에 나와 있지만 스마트폰이라는 단어는 조선시대 당연히 없었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어휘 소멸은 여러분 그 슈룹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슈룹은 옛날에 우산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슈룹. 그래서 우산이라는 단어인데 사라졌죠. 즈음은 천, 오는 백, 미르는 용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요. 이것을 셋으로 좀 구별해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A가 이렇게 B로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A가 넓어져서 이렇게 확장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A 이렇게. 세 번째는 반대로 A였는데요. 이렇게 줄어들어서 축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미 이동이라고 해요. 의미 이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의미 확대, 확장 또는 확대 이렇게 얘기하고요. 세 번째 경우는 의미 축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의미 이동의 예는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리다의 경우에 예전에는 어리석다였어요. 어리석다였는데 지금은 나이가 적다로 바뀐 예.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쁘다, 어여쁘다입니다. 어여쁘다는 어엿부다나 또는 어엿부다. 그러면 지금 어여쁘다면 예쁘다잖아요. 예전에는 어여쁘다 그러면 불쌍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불쌍하다 에서 지금은 예쁘다 뜻으로 바뀌었죠. 하다가 많다에서 이제 동작하다로 바뀐 것도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 확대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중생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짐승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짐승이라는 단어는 예전에 온 그 생명체는 다 됩니다. 인간을 포함한. 그러면 이거는 의미 축소의 예를 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은 짐승이 이렇게 애니멀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축소를 먼저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동물로 바뀌었죠. 동물, 짐승. 그리고 얼굴 들 수 있습니다. 얼굴이라는 단어는 밑에다 쓸까요? 밑에다 쓰겠습니다. 얼굴이라는 단어는 예전에는 몸 전체, 형체 전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안면부, 페이스로 바뀌게 된 예를 들 수 있고요. 다음에 의미 확대로 들 수 있는 예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옛날에 영감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삼정승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정승. 근데 지금은 이제 할아버지 다 영감이 됐으니까 확대된 예가 되겠죠. 그것 외에도 이렇게 하면 이제 구별이 잘 되겠죠, 여러분. 자, 마누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마누라 이제 부인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고관대작의 부인이었습니다. 고관대작 아주 높은 고관대작의 부인만 마누라였어요. 왕을 뜻하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부인들은 다 되죠.
그죠? 부인, 결혼한 유부녀들은 다 마누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에 보면은 국어사의 시대 구별이 있는데요.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현대 국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고대 국어, 근대 국어, 현대 국어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게 이제 중세 국어죠. 2025학년도 수능 이제 중세 국어 시험 나왔고요. 2024학년도 수능 연달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안 나오겠지 싶은데 또 나옵니다.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요걸 구별하는 기준은 요 기준은 고려 건국입니다. 고려 건국. 고려가 고려 시대라고 나와 있죠. 건국. 고려 건국은 918년이기 때문에 이제 10세기를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세 국어는 이제 근대 국어가 나누어지는 기준이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임진왜란, 병자호란, 1592년이죠. 그래서 16세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6세기 말, 그죠? 16세기 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근대 국어, 현대 국어 나누는 기준은 가보개혁입니다. 가보개혁은 1894년이죠. 그래서 19세기 말이 되겠죠. 19세기 말 요걸 기준으로 합니다. 중세 국어에서 또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앞부분을 전기, 뒷부분을 후기로 나누는데 이게 여러분 그 유명한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훈민정음 창제 이제 15세기를 중심으로 이제 교과서가 나와 있습니다. 창제까지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1443년입니다. 좀 암기를 해두고 안 보고 쓸 수 있게끔 여러분 반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세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이지는 넘어갈까요? 338쪽 국어의 변천이죠. 요거를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국어의 변천, 국어사 이렇게 국어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쌤 강의 중에 여러분 고수의 국어 재생 목록에 들어보시면요. 재생 목록에 고수의 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세 국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용비어 첨가 부분 공부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어는 끊임없이 변한다. 요거 이제 국어의 역사성이라고 했죠. 국어의 역사성입니다. 지금 국어는 이제 현대 국어죠. 현대 국어도 그러한 변화의 결과이다. 지금도 역시 변하는 중입니다. 국어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끊겠습니다. 고대 국어부터 현대 국어까지, 고대 국어부터 현대 국어까지 from to 그죠? 뭐 중간에 이제 중세 국어가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근대 국어가 있었고,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훈민정음 창제, 선생님이 1443년에 창제됐다고 했죠. 누가 창제했습니까? 우리 세종대왕 지편전 학자가 창제했죠. 세종대왕이 창제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전의 시기에 국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많이 남아있지 않다. 다행히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는 끊겠습니다. 한글로 기록된 문헌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국어의 과거 모습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는 이 단원에서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때인 후기 중세 국어, 내가 중세 국어 전기 후기로 나눈다 했죠. 그래서 후기 중세 국어는 쌤 말했듯이 1443년 바로 훈민정음 창제부터 해서 이제 중세국가 끝나는 1592년 그러니까 임진왜란이죠.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끊겠습니다. 이를 현대국어와 비교해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세종 어제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한문이지만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어로 서를 삼았지 아니할세,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훈민정음 언해본이라고 해서 요게 1592년에 이제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가 잘 담겨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그 뒤에 학습 활동에도 실려 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학습 활동, 활동 또 실려 있고, 선생님 고수의 국어에서 재생 목록에 고수의 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세 국어라고 되어 있는 강의가 있어요. 1시간짜리 강의 있습니다. 그거를 들으시면 되겠는데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여기 이제 필기할 게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이제 국어에서 자음 체계를 알아본답니다. 국어의 자음 체계를 살펴보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세 개의 계열이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사소리는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 그래서 반갑다, 사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읒, 쌍지읒, 쌍히읗도 있었습니다. 거센소리는 피카츄털 이 세 계열이 확립되었고, 현대 국어와 달리 자음에 순경음, 비읍, 반치음이 있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반치음 있네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두자음군이 존재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두자음군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옆에 이제 어두자음군이 있는데, 단어 첫머리에 2개 이상의 자음의 연속체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그 뜨들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그러니까 이게 뜨슬입니다. 뜨슬인데, 선생님 요거는 이제 파란 볼펜으로 해보면 비읍하고 디귿이 이제 연속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두장군. 그러면 말에 빨간색으로 할까요? 말에 머리 부분에 자음이 무리로 나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무리로, 덩어리로, 떼거지로 나온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문이 뭐냐면, 수매 있습니다. 수매, 사용하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씀에 정도 됩니다. 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도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해 두면 비읍하고 이제 시옷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미니라, 이렇게 따라미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따름이다 이런 뜻입니다. 필기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 시옷하고 이제 디귿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어두장군과 관련해서 여러분 그 나란히 쓰기인데요. 나란히 쓰기. 아까 우리 앞 페이지에 갈바쓰기라고 나왔었잖아요. 나란히 쓰기를 쓰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갈바쓰기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병서라고 해요. 병서. 나란할 병, 쓸서 해서 나란히 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둘로 나누게 되면 무슨 병서가 있냐면 각자 병서가 있고요. 각자 병서 있고 합용 병서가 있습니다. 합용 병서가 있는데, 각자 병서가 쌍기역, 쌍디귿, 쌍시옷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된 소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기역하고 기역이 같잖아요. 그래서 같은 거 쓰는 걸 각자 병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합용 병서는 여기 나왔던 비읍 디귿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읍 시옷이라든지, 시옷 디귿이라든지 이렇게
요거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히읗하고 비읍하고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이 올 때는 합용명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예문은 여기 나와 있는 게 뜻, 아까 선생님 아까 뜻을 할 때 요거 하고 쌀 있죠, 쌀. 비읍, 시옷, 아까 수매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세 개, 꿀을 비읍, 시옷, 기역, 이렇게 어두장군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국어 모음을 설명하는데요. 중세국어 모음을 설명하는데, 아래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사라진 말을 기억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10원 들고 산에 가서 사과를 먹었더니 이제 씨만 남았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멸된 순서거든요. 그래서 아래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그냥 아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국어 단모임, 단모음인 에와 에는 이중모음으로 발음되었다. 그래서 이것도 밑줄을 쳐두겠습니다. 이중모음이라는 게 이제 발음할 때 입모양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이렇게 발음했다는 거죠. 이 이렇게 발음하고 에는 에라고 발음하지 않고 이 이렇게 이중모음으로 발음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모음조화. 모음조화 엄청 중요하죠. 모음조화는 현대국어도 잘 지키셨다. 모음조화는 여기 설명이 없으니까 위에다 좀 쓰겠습니다. 모음조화는 모음 하모니, 모음이 조화를 이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음 조화를 좀 쉽게 심플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이 있고요. 그다음에 땅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음양 오행설이 있어서 하늘을 이제 플러스로 보고 땅을 마이너스로 봤어요. 그래서 플러스를 양성이라고 하고 마이너스를 음성이라고 하는데 모음도 마찬가지 양성과 음성에 따라서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짝대기를 그렸는데 여기 짝대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로 짝대기를 할 수도 있죠. 가로 짝대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점이 오른쪽에 오면 양성, 왼쪽에 오면 음성, 위에 오면 양성, 아래에 오면 음성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아 할 때 아래아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어 해서 우어 그래서 오아 우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의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순서를 좀 바꿀게요. 아우아 우어를 요거를 맨 처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두 번째로 오게 되고 세 번째로 오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이제 퐁당 풍동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요. 제일 좋은 거는 아우와 우어 이렇게 그냥 외우는 겁니다. 아우와 우어 이렇게 해서 모음조화. 모음조화는 뭐냐면 양성은 양성끼리 어울리고 음성끼리 어울린다 이런 뜻입니다. 양성, 음성.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사맞지 아니할세 이런 자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만약에 여러분 말쌈이라고 말쌈이라고 했을 때 말씀이거든요. 말쌈. 근데 말씀인데 요 다음에 목격조 조사가 오면 여러분 을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알이 올 수도 있고 을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알과 을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말쌈할 때 두 번째 이 아래아가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민해 봤을 때 플러스끼리 어울리게 되는 겁니다. 이 둘이 초이스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을이 선택되는 게 아니라 알이 선택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플러스끼리 어울리는 현상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를 이어적기로 하게 되면 말싸하고 미음은 넘어가서 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음조화입니다. 줄여서 모조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분절 의문은 뭐냐면 비분절 의문을 칠할 게 아니라 비분절 의문은 뭐냐면 여러분 길이와 억양을 말합니다. 길이와 억양을 말하는데 높낮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높낮이가 고저죠. 고저. 여러분 장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주의하세요.
장단 길고 짧은 거 아닙니다. 주의하시고 이거 많이 낚시기입니다. 애들 낚시를 많이 내니까 성조가 있어서 방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보니까 비분절 의문에 대한 설명이 소리의 길이와 높낮이, 세기 이런 걸 말하죠. 그래서 방점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점은 점을 찍는 건데 A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왼쪽에다 점을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왼쪽에 찍습니다. 왼쪽에. 근데 방점은 뭘 표시하냐면 성조를 표시하는 것이고 성조는 음의 높이와 낮이, 높낮이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세 가지만 나와 있는 거, 네 가지 다 나와 있네요. 보시면 평성, 거성, 그다음에 상성, 그다음에 입성 그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필기를 요 밑에다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점의 개수. 점 개수라고 하겠습니다. 점 개수가 바로 없던지 한 개 있는지 두 개 있는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점 표시는 왼쪽에다가 점을 표시를 안 하거나 아니면 한 개 하거나 위아래로 두 개 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높낮이를 해주면 점이 없는 경우에는 되게 낮은 음이고요. 두 번째는 하이가 됩니다. 높은 음이고 세 번째는 낮다가 높아지는 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조의 이름을 명칭이죠. 성조명을 얘를 평성이라고 하고요. 평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성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상성이라고 합니다. 상성.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그 입성은 점의 개수와 상관이 없어요. 입성은 점의 개수와는 상관없는 좀 특이한 것인데요. 얘는 빨리 스탑해서 닫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상관없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시면 나, 랏, 말, 사, 미 요것도 필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나, 랏, 말, 사, 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이제 예시를 드리니까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나는 점이 없잖아요. 왼쪽에. 없기 때문에 무슨 성? 바로 평성이 됩니다. 그래서 로우 하는 낮은 소리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점이 하나 있으니까 바로 거성이 되죠. 그 높은 소리가 되는 거요. 말은 길게 해야 되죠. 상성이니까 길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싸는 없으니까 평성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입성의 경우에는 받침과 관련돼서 이때는 받침이 여러분 그대 병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 병신. 그래서 받침이 여기 뒤에 나와 있죠. 기역, 디귿, 비읍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이렇게 나오면 입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받침에 보면 시옷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입성이면서 거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읽으면 어떻게 되면 나란 말싸미라고 읽는 게 아니라 나랏 말싸미 이렇게 읽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성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습을 해보면 점이 없으면 평성, 점이 한 개면 거성, 점이 두 개면 상성. 이 상성이 현대 국어의 긴 소리 장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대 국어의 장음. 우리 길게 표시할 때 점 두 개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장점이 아니고 장음, 긴 소리 장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받침 소리로 기역, 디귿, 안율 소리가 되면 입성으로 한다라고 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자, 갈 길이 너무 머네요. 그래서 이 9번째 줄 계속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번에 이 시기에 받침이 있는 체온, 받침이 있는 체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체온이 이제 명사나 대명사, 수사를 말합니다. 또는 어간은 이제 동사하고 이제 동이라고 쓸까요? 형용사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떤 조사 어미, 체언 뒤에는 조사가 오고요. 어간 뒤에는 어미가 옵니다.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이어적기를 하였다. 그러면 이제 이어적기 연철이라고 나왔는데요. 쌤 여기다 이제 필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어디다 필기를 하면 좋을까요? 자리가 없네. 어디다 할까요? 밑에다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당겨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이 이제 안종민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민이라고 하는 글자는 명사죠. 그래서 체언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부를 때 아라고 하는 조사를 한번 혹격 조사를 붙여 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현재는 종민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종민나 이렇게 종미나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니은이 넘어가 버렸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이거를 이어적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어적기를 중세국에 썼다. 그래서 연결해서 적었다고 연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15세기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현대국어는 어떻게 적는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지금은 종민아라고 적게 되죠. 그러면 이 니은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걸 선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끊어적기라고 하는 것이죠. 끊어적기. 끈적이라고 줄이면 너무 끈적거리죠. 그래서 이거를 나눌 분해서 분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국어에는 이렇게 이어적기를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간어미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먹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가 올 경우에 예전에는 먹어 이렇게 적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먹어라고 끊어 적기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예문을 볼까요? 예를 들어 사슴 플러스 이는 사삼이 할 때 이 미음이 이렇게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어적기 기프는 피읍이 이렇게 넘어가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적기. 현대국어에서는 사슴이 안 넘어갔죠. 그래서 끊어적기. 깊은도 피읍이 받침이 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끊어적기 분철. 지금은 현대국어는 분철, 이어적기, 끊어적기. 그 다음에 받침에는 이렇게 썼는데 8개의 자음으로 받침이 쓰였습니다. 받침에는 요거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팔종성법이라고도 하고요. 8개라고 종성법 또는 팔종성 가족용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수능에서도 나왔습니다. 팔종성 가족용. 그래서 가히 만족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외울 때 그녀 드라마 보세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녀 드라마 보세요. 자, 현대국어는 7개. 현대국어는 여러분 발음입니다.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물방울. 자, 어휘상의 차이 봅시다. 자, 고유어의 비중이 컸다. 고유어의 비중이 컸다. 지금은 이제 외래어도 많고 그렇죠. 옛날 가람은 그러니까 강이고요. 그 다음에 외는 산이고요. 오는 숫자 100, 즈는 숫자 1000입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외래어가 존재했는데 붓, 먹, 이게 중국에서 왔고요. 외래어 고유어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몽골어의 바톨. 바톨은 용사란 뜻이네요. 용감한 이제 장군 같은 사람. 여진어에서는
투먼에서 두만강 할 때 두만강 투먼 이렇게 왔습니다. 어휘에는 네, 값이 나가다는 여러분 싸다라는 단어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출제가 될 겁니다. 싸다는 옛날에는 비싸다 이런 뜻이에요. 비싸다 뜻에서 지금은 값이 싸다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달라졌다. 자, 여기 쓰고 있는 게 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람이 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읍 시옷에는 어두장군이 보이네요. 어두장군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가 오게 되면 이 비읍이 이렇게 넘어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시옷이 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좁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법상의 차이. 문법상의 이제 주격조사입니다. 주격조사 매우 중요한데요. 주격조사는 가가 없었어요. 여러분 가가 없었습니다. 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 이름이 이제 종민이잖아요. 종민이 오고 우리 친구 이름 중에 만약에 진아가 있다고 합시다. 진아. 그다음에 민지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민지. 그러면 이제 주격조사가 올 때 종민 이가 오게 되고요. 진아는 짝대기 이가 오게 되고 민지는 제로 형태가 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종민은 이어적게 하면 종미리 이렇게 되겠죠. 자, 진아는 진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민지는 변함이 없죠. 민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종민이가 진아가 민지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 1번 구름 이렇게 동그라미 이가 오죠. 그럴 경우에는 앞에 여기 구름해서 자음으로 끝났을 때입니다. 자음으로 끝났을 때 체언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얘는 모음으로 끝났을 때 다음에 2번 다음에 얘도 모음으로 끝났을 때입니다. 근데 2번하고 3번이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부처의 경우에는 부처가 여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작대기 이가. 근데 불휘는 뿌리가 불휘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가 와 있잖아요. 이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로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사형어미는 우리 현대국어는 음과 미음이 있습니다. 음과 미음. 근데 중세국어는 옴과 um이 있습니다. 옴과 그리고 명사형어미 기가 등장했습니다. 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자, 명사형어미는 중세는 바로 옴하고 um이 있었어요. 근데 um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아우와 우우니까 얘는 양성, 얘는 음성이 되죠. 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국어에서는 um이 오는 게 아니라 미음과 음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가 예전보다 지금 더 활발하게 쓰입니다. 그 다음에 주체높임법, 객체높임, 상대높임법에 선어말 의미를 사용했다는 점, 이런 점이 있네요. 자, 주체높임법은 주어를 높이고, 객체높임법은 목적어, 부사어를 높입니다. 그래서 고수의 문법에서 여러분 높임법 강의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청자를 높이게 되는데요. 바로 주체높임법에서는 시, 샤 이렇게 있고요. 객체높임은 삽, 잡, 잡. 그 다음에 상대높임법에는 이와 이시 사용됩니다. 자, 밑에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수가라고 있는데 중세구는 가가 없었죠. 그래서 가에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짝대기 이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셰숀의 할 때 요 시옷이 관형격 조사의 기능을 합니다. 관형격 조사 적어 드릴까요? 자, 요거는 주격 조사.
다음에 관용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밑줄 주 보니까 여쭙고라는 단어인데 묻잡고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여쭙고랑 대응을 시켜 보면 이거는 객체 높임 선 어마어미가 되고요. 샤는 아까 나왔던 주체 높임 선 어마어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C는 주체 높임 선 어마어미고 it은 상대 높임 선 어마어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 마지막 문단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명사형 어미를 비교하고 있네요. 명사형 어미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음은 이제 중세국어에서 양성과 음성의 차이로 음은 이제 자음과 모음의 차이죠. 현대국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 소하고 자전거는 이제 소를 타는데 지금 자전거를 탄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세와 현대의 차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 서문은 선생님이 그 고수의 문법 강의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어문을 찾아보자 할 때 요래 아래아가 사용하지 않은 어문이 되겠죠. 아래아 수비할 때는 요 순경음 비읍 입술 가벼운 소리라고 합니다. 순경음 비읍 입술 가벼운 소리 비읍입니다. 그 다음에 음운상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비읍 디귿하고 비읍 시옷이 왔네요. 자, 요거는 이제 어두장음군이 쓰였다. 어두장음군이 쓰였고 지금은 쓸 수 없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쌈과 말씀에 비분절음문이니까 성조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상성이죠. 상성은 점 2개를 쳐서 높은 소리를 낸다. 지금은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말씀처럼 얘는 긴 소리로 장음으로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길고 짧은 거죠. 옛날에 높고 낮은 것이고. 다음 표기상의 차이. 말싸미 미음이 여기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넘어갔으니까 이게 이어적기. 이어적기는 이제 연철이라고 했죠. 우리는 지금 현대국어에서 미음은 넘어가지 않았네요. 그래서 무슨 적기? 끊어적기. 끊어적기는 바로 분철이다. 요걸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5번 문제. 어린 현대국어. 어리다는 쌤이 말했을 때 어리석다. 지금은 나이가 적다가 되겠죠. 자, 이거는 의미가 완전히 이동한 것입니다. 놈은 이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근데 지금은 이제 였는데 지금은 좀 비하하는 말이죠. 그죠? 어떤 자식이 뭐 이런 뜻입니다. 그죠? 약간 비속어처럼. 그래서 좀 비하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놈이라는 단어는 옛날에는 사람이었다면, 옛날에 이만큼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의미 축소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여삐도 쌤이 설명했죠. 옛날에는 불쌍하게 라는 뜻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예쁘게 라는 뜻으로 바뀌게 되죠. 완전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도 의미 이동의 예다라고 여러분이 복습하시. 이거 다 출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격소사의 차이점을 물어봤네요. 자, 주격소사. 이 동그라미 2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배는 여기 짝대기 2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에다가 2가 붙은 것입니다. 바에다가 2가 붙은 것입니다. 짝대기 2가 붙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가 생겼죠. 옛날에 가가 없었으니까 여기는 같은데, 그죠? 옛날에는 가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표를 만들어 드리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원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3등분해서 동그라미 2, 짝대기, 생략 이렇게 3개 있습니다. 명사형의 차이점 현대국어 이렇게 물어봤네요. 수매는 이렇게 됩니다. 쓰다에
플러스 플러스 이제 에가 되는 것이죠. 자, 미음은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어적기가 되겠죠. 연철입니다. 다음에 여기서는 이 사용되었네요. 근데 이거는 스 플러스 그죠? 그죠? 미음이죠. 미음 플러스 에가 쓰였으니까 중세국어에서는 음이 쓰였고 현대국어는 미음이 쓰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비어천가도 그 고수의 문법에서 강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뭐 좁쌀 같은 거로 설명해야 되는데 어리동절하다가 어리석다고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좁쌀의 경우에는 요 비읍이 이제 쌤 좁쌀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어두장군 때문에 좁쌀이 되는 겁니다. 암탉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읗으로 끝나는 단어예요. 그래서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합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면 그 때라는 단어도 이렇게 때가 이렇게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죠. 시간입니다. 근데 이때라고 하면 우리 지금 이때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이하고 비읍, 시옷, 디귿, 에죠. 그래서 우리 입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입대, 접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비읍이 어두장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두장군이고요. 밑에 얘 암탉의 경우에는 히읗 종성체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를 하나 알아볼까요? 우리 손가락, 발가락이라고 하지만 우리 머리에다가 가락을 붙이면 머리카락이 되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면 머리라는 단어도 히읗 종성체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다가 가락을 붙이면 머리카락이 되는 게 아니라 머리하고 카락이 되는 것이죠. 하락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히읗하고 기역이 더해지면 바로 거센 소리 되기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어의 힘 346쪽은 스마트폰은 새로운 개념의 등장, 그 신호가 되는 것이죠. 그죠? 새로운 단어, 신호가 되는 것이고, 인터체인지는 나들목으로 의식적으로 순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고유와 한자의 비중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외래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47분, 50분 좀 안 되게 했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비어천가하고 중세국어, 세종어조 훈민정음은 꼭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모르는 것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댓글로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강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